안녕하세요. 채널 주인 시민케이크 리키룩스고요.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게스트 제라시트 형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라시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슈퍼전대 필수 에피소드 코너인데요. 네. 이번에 선택한 전대는 1991년작 엄청 유명한 전대죠. 조인전대 제트맨입니다. 필수 에피소드 코너는 뭐냐? 이런 시리즈물을 볼 때 중간에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트맨을 볼 때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꼭 봐야 되는 에피소드만 정리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네. 뭐 필수는 아니어도 이 에피소드도 보면 정말 좋아요 하는 참고용 에피소드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면요. 1화입니다. 네. 첫 화니까 물론 봐야죠 일단. 봐야죠. 바이람이 공격하는 바람에 레드호크 텐도류의 연인인 리에가 죽게 되죠. 리에 자체가 원래 화이트 스완의 그 내정자였거든요. 아 맞다, 원래 화이트였지 걔가. 그러다가 버드닉 웨이브 에너지가 이렇게 일본 전역에 뿌려지는데 이 버드닉 웨이브를 받은 전사들이 따로 등장하게 되고요. 일단 1화에는 화이트 스완 카오리랑 옐로우 오울 라이타가 합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차원전단 바이람은 원래는 3명의 간부들로 시작했는데 네. 1화 에필로그에 새로운 간부 마리아가 추가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따가 후술할게요. 네. 2화도 필수 에피소드인데 바이람의 차원벌레가 처음 등장하고 이 차원벌레가 어떤 물체랑 합체하면은 차원수가 된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 다음에 1화에 이어 이번에는 블랙콘돌 가이, 블루스왈로, 아코가 제트맨에 합류하면서 드디어 제트맨이 5명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2화에서는 그 아코가 처음에는 그 개런티를 좀 요구를 했었어요. 뭐 네. 격주전대 카렌자야? 본인이 이제 변신해갖고 직접 싸워 보니까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이 어떤 건지를 본인이 직접 몸으로 깨닫게 되었고 개런티를 받지 않고 그냥 전사로서 그냥 싸워주겠다. 나 같으면 받았을 텐데 보험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람 간부들이 제트맨을 먼저 물리치는 간부가 우리들의 보스가 되자고 잠정 합의를 봅니다. 3화는 블랙콘돌 가이랑 레드호크 텐도류가 성격 차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이후에도 부딪히긴 하지만은 3화부터 시작되고요. 바이람 간부 4명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제트맨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아직 텐도류가 마리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얼핏 보는 거니까. 네, 다음은 4화, 5화 2부작인데요. 본격적으로 버드머신 탑승 훈련이 시작됩니다. 네. 왜냐면 제트맨으로 결성된 사람들이 텐도류를 제외하면 사실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카오리가 제트맨을 그만두려 하다가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네. 서로 갈등과 반목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4화, 5화 안에서 바이랑 간부들이 이번에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제트맨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이때 레드호크 텐도류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연인인 리에랑 너무 닮았다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트머신이 처음으로 이카루스 하켄이라는 기체로 합체를 합니다. 네. 그 다음 6화도 중요합니다. 라디게가 레드호크 앞에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괴수인 모습을 드러내고요. 제트머신이 이번에는 이카루스 하켄이 아니라 제트 이카루스로 처음 합체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또 있나? 이게 필수 에피소드는 아닙니다만은 9화에서 이제 라이타의 소꿉친구죠. 사치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후에도 조금씩 등장할 수 있으니 봐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0화인데 10화는 필수 에피소드는 아니고 그냥 참고용 에피소드예요. 네. 그런데 굳이 왜 10화를 저희가 언급을 하느냐? 10화에는 아코짱 라면이란 게 등장하는데요. 이 아코짱 라면이 사실 제트맨 전체 스토리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이 아코짱 라면이 이 슈퍼전대 역사에서 제트맨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전대 팬이라면 10화를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네. 14화 2부작인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트맨이 대원들끼리 연인 관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러브 스토리가. 네. 카오리가 류를 좋아하는데 류는 그 죽은 리에를 여전히 잊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이는 또 카오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삼각관계 구도가 완성되고요. 네. 그런데 또 히어로뿐만 아니라 그레이도 마리아를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트렌디 드라마스러운 그 전개가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의 작전 때문에 제트맨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제트맨들이 이 위기를 뚫고 네. 레드호크의 개인 머신인 제트 스트라이커를 제트맨의 필살 무기인 파워 바주카로 파업시킵니다. 네. 다음은 17화, 18화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부작이죠. 바이라면 사실 원래 여제 주자라는 보스가 있었는데 이 보스가 잠깐 힘을 키우려고 잠수를 탔다가 오랜만에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주자랑 리더가 없어서 널널했던 바이람 간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제트맨 멤버들끼리도 이 삼각관계 관련해서 사이가 더욱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애가 또 나옵니다. 세미마루가 처음 등장하는 2부작이기 때문에 둘 다 필수로 간주합니다. 네. 다음은 20화, 21화인데요. 네. 뭐 각 에피소드는 좀 평범한 에피소드라 중요하진 않은데 네.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미마루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애벌레였던 세미마루가 고치가 되고 아성체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네. 필수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화인데요. 네. 22화는 어떻게 보면 바이람과 제트맨의 싸움보다는 그 제트맨 내부의 인간관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에피소드인데 네. 류가 리에를 그리워하니까 카오리가 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네. 그리고 가이 역시 카오리를 지켜보면서 그 성질이 엄청 폭발하고요. 네. 22화 에필로그에서 마침내 세미마루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23화, 24화 2부작인데요. 네. 세미마루가 부활하면서 제트맨에게 엄청난 위기가 생깁니다. 네. 이때 제트맨의 2호 로봇인 버드가루다, 제트가루다죠. 네. 제트가루다가 처음 등장하고 제트 이카로스랑 제트가루다가 처음 합체해서 그레이트 이카로스가 처음 완성되는 그리고 이부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이긴 한데 디멘시아 전대라고 해갖고 이 전대가 버드가루다를 가져다 주죠. 다음은 25화입니다. 괴수들이 파업하는데요. 네. 바이오 차원충이 처음 등장하면서 네. 바이오 차원수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은 30화부터 네. 31화, 32화 네. 3부작이 중요한데요. 네네. 바이람과는 또 다른 세력인 산마신이 등장하고요. 네. 이때 카오리랑 가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람의 여간부인 마리아가 갑자기 원래 리에로 돌아오게 돼요. 네. 류는 리에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리에를 보고 엄청 당황하게 되고요. 네. 제트맨의 3호 로봇 테트라보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간으로 돌아왔던 리에가 네. 다음에는 또 안 좋은 길로 또 빠지는데 후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3화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상 에피소드처럼 보이긴 한데 잠깐 필살무기인 파이어 바주카가 무용지물이 돼요. 네. 그래서 제트맨의 기존 무기였던 빅 스매셔랑 버드 블래스터가 합체를 해서 필살무기인 스매셔 본버가 처음 시연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다음엔 34화인데요. 네. 34화는 필수는 아니고 참고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류가 제트맨을 배신하고 바이람이랑 손을 잡는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들으면 중요한 에피소드 같죠? 네. 근데 진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네. 물론 전체 스토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네. 제트맨 5명이 적의 본진인 바이록에 처음 들어가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36화, 37화 2부작입니다. 좀 평범한 에피소드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냥 일상 에피소드 같이 시작하는데 아하. 간부 중에 어린 간부였던 트란이 어른 트란자로 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트란자가 다른 3명의 간부들을 제압하고 제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라디게 올해노 나오 이때미로. 다음은 42화인데요. 네. 42화는 좀 평범한 에피소드처럼 보이긴 하는데 트란자가 로봇을 조금씩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연인이었던 카오리랑 가이가 신분 차이 때문에 조금씩 갈등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서 필수로 간주합니다. 네. 43화도 평범한 에피소드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에필로그에서 트란자가 마침내 로봇을 개발하는 걸 완료하기 때문에 여기선 필수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44화, 45화 2부작입니다. 마침내 트란자가 거대 로봇 베로니카를 완성하고요. 네. 이 베로니카를 이용해서 그레이트 이카로스를 망가뜨리면서 제트맨이 위기에 빠집니다. 네. 그런데 바이람 내부에서도 라디게가 트란자를 향해 반격을 저지르고요. 네. 이 때문에 라디게랑 트란자의 위치가 잠깐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이랑 카오리의 관계도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46화인데요. 그 옐로우 올 라이타의 개인 에피소드라 평범한 에피소드처럼 보이긴 한데 45화에서 실종되었던 라디게가 인간의 모습이 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필수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47화부터 51화까지 5편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보세요. 네. 차원전단 바이람 간부들 각자의 운명이랑 갈등 관계가 엄청 많이 변하게 되고요. 네. 연인인 가이, 카오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바이람이랑 제트맨의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 구조도 엄청나게 심화돼서 뭔가 드라마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제트맨 필수 에피소드가 32개 정도 되네요. 네네. 그래서 한 32개 에피소드를 보셔야 되는데 뭐 전부 다 뻔한 말 그냥 보세요. 제트맨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슈퍼전대 팬이 아니어도 제트맨은 정말 볼 가치가 있으니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네. 일단 제트맨에 대해서 감상이랑 비평을 각자 짧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제트맨 보고 엄청 많이 놀랐어요. 음.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감상으로도 그렇고 비평을 할 때 정말 최고의 전대구나. 아쉬운 부분을 조금 얘기하자면은 가이나 류 그다음에 카오리 요 3위 체제로 약간 좀 너무 나가서 그냥 이제 라이타라든지 아코라든지 얘들 비중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병풍이에요. 그냥 얘들은 본인들 에피소드는 조금 챙겨는 받았겠지만은 네. 뭐 어쨌든 그래도 파격적으로 트렌디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지구전대 5맨 사실 약간 식상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가 제트맨 때부터 이런 분위기 반전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뭐 주렌자부터는 다시 또 아동용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제트맨의 이 파격적인 부분이랑 뭐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안 돼 하는 장면들도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따 도박을 하든지 맞아. 요즘 그런 거 했으면 PD 큰일 구속이지. 나죠. 그러니까 제트맨의 필수 에피소드 코너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필수 에피소드 코너랑 뭐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